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10일 되는 미국 대선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날씨가 어제 오늘 거의 봄 날씨 수준입니다. 오늘 밤부터 비가 3일 정도 비가 내린답니다. 보통 겨울 날씨는 비가 오고 난 뒤 많이 춥습니다. 추웠다, 따뜻했다, 날씨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국정기조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70년대 북한 문제는 호혜 평등, 쌍방이 서로 주고받는 게 대가성, 등가성이 있게끔 주고받고 하면서 잘했습니다. 그때는 북한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남조선보다 김일성 정치가 경제가 더 우위에 있고 할 때 북한 김일성이도 남조선과 호혜 평등의 원칙에 남북관계를 변화시켜보자.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생각으로 북한과 중앙정보부장을 보내는 등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했다는 인간들이 들었으면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민주화했다고 하는 인간들은 이게 머릿속에 현실 정치가 없습니다. 망상, 명분, 실리 없는 이론만 갖고 정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 우리 민족끼리 하자. 참 한심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민족끼리 해갖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인종학적 민족과 정치학적 민족은 완벽하게 다른데 김영삼이도 그렇고 민주화했다는 인간들이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해서 안 했어요. 맨날 이 돌 던지고 깨서 마시고 화염병 만들어 던지고 밤 되면 술 처먹고 혼숙이나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과 가치를 공부해야 되는데 프롤레타리아, 공산주의, 막시즘, 진지론 그런 것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시대 이단자들이 어느 날 대한민국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난 뒤 이 사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국회에 있는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인간들, 언론 권력을 잡고 있는 인간들, 사회 권력을 잡고 있는 인간들, 이게 보면 정치, 종교적으로 보면 이단입니다. 사이비 이단. 정통파들을 다 몰아내고 이단이 정치를 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이단. 그 이단이 정치를 해봤어요. 긴 시간.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 문재인 5년, 15년. 그리고 이제 김영삼 때도 그 비슷한 사촌들이 있잖아요. 그 20년 해봤습니다. 나아진 게 있습니까? 변화된 게 있습니까? 민주화가 됐습니까? 사회가 안정이 됐습니까? 천판 도둑질만 늘어났고 사회는 무질서로 대한민국의 질서 자산, 윤리 자산, 자산이 다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좌파들한테는 이런 자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하는 거 보세요. 남의 돈도 지 돈이고 지 돈도 지 돈이고 법을 바꿔서라도 지 돈 만들고 지 권력 만들고 남의 여자도 지 거라니까. 이재명이 보세요. 박원순이 보고. 그런 인간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인간들과 유사한 집단이 어디냐 하면 바로 북한 김정은 집단이에요.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정치를 왜 합니까? 국민, 백성, 인민 그들이 뭔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정치하는 리더가 그분들을 위해서 민본, 백성이 근본이고 백성이 곧 하늘이고 이런 생각으로 정치를 해서 당대 그 왕이 살아간 그 시대에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으면 그 왕을 성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김영삼이 때 우리가 행복했습니까? IMF 왔지 않습니까? 김대중 때 행복했습니까? 김대중이 국가 돈 갖고 지는 돈벌이 한 개도 안 한 인간이 북한에 가서 돈 갖다 주고, 노무현 때 행복했습니까? 그 노무현 때 아주 부정과 부작용이 있으니까 본인이 자살해 죽어버렸잖아요. 문재인 하는 거 보세요. 문재인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좌파들에게서는 쓸만한 인간이 없습니다. 왜 인간이 없는가? 정치 인생도 그렇고 개인 인생도 그렇고 공부를 뭔가 대중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지 이익을 위해서. 저는 제가 볼 때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돌아가셨는데 이승만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재산이 있습니까? 이하장에 가보면 다 있습니다. 쓰던 침대, 입던 옷, 그거 보면은 프란체스카 여사가 다 그 손수 바느질로 꾸며서 바지, 속옷까지 그렇게 청렴하게 살아오신 대통령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축제한 게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국군병원 벨트에 보니까 벨트가 다 딸고 따랐던 그 벨트를 그리에 차고 계셨다고 그래요. 막걸리 마시시고 농민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그분들이 우리의 지도자이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번영되게 만든 분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워낙 집이 부자였다 그래요. 김대중이 돈이 있습니까? 평생을 돈을 벌어본 적도 없었는데
김영삼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워낙 마산 을치 선단을 갖고 막 대부였지 않습니까? 김대중은 돈 벌어본 적도 없는데 돈은 막 지금 재산 축적해하는 게 엄청납니다. 아들들이 지금 쌈박질하고 있네, 재산 갖고. 노무현도 뭐 특별히 돈도 없는데 봉화마을에 왕궁을 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또 양산에 가서 궁궐을 지어놓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계속 미사일을 도발하고 계속 남쪽을,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하면은 우리도 100배, 1000배의 응징을 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우리도 미사일을 많이 만들어 놓고 북한이 공격해오면 우리는 한 발을 쏘면 10발, 100발. 그래서 북한이 야, 남조선에 이 미사일 한 발 쏘다가 쑥대밭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런 장난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사일을 쏘든 총을 쏘든 우리 남조선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식물인가처럼. 그리고 문재인이 이 나쁜 놈은 그 유엔에 연설해야 되는데 혹시 그게 방해될까봐 그냥 막 아이고 국민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자빠지게 만들고,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엔 연설을 못하더라도 자국의 국민이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국민을 구할 그런 생각도 없는 놈이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의 맹세, 취임선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켰습니까? 국민의 재산을 지켰습니까? 이 인간은 오직 김정은에 대한 충성밖에 없습니다. 간첩보다 더 놈이에요. 이런 놈이 5년간 통치를 했으니까 이 대한민국 바닥이 간첩 세상이 안 됐겠습니까? 간첩 세상이. 문재인의 나라는 간첩의 나라였다. 왜? 간첩이 막 요소에 지방까지 거점, 거미줄처럼 거점을 치고 간첩질을 했다. 간첩. 국가정보원을 더 강화해서 윤석열 5년은 간첩 잡는 5년으로 해서 국가정보원의 대공 능력을 강화시켜야 돼. 국정원에 있는 요원들을 거의 대공적으로 한 80% 이동시켜갖고 5년 동안은 간첩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요소에 받쳐 국정원 내부에도 있을 게 간첩이. 언론사, 법조, 노동계, 문화계, 예술계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이런 놈들 국가정보원에서 해야 됩니다. 월급 많이 주고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장 간첩 잡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간첩을 잡아내야 돼요. 간첩을 잡기 시작하면은 북한으로 도망갈 놈 많이 있습니다. 북한으로 도망가게 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특별하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방송이 청와대나 대통령실이나 국정원, 경찰, 정보, 공안, 저 길 건너에 민중민주당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미군 철가라고 2000일을 넘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들 뒤에는 반드시 저는 북한 노동당이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하는 행동이 북한 소년단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 민중민주당 아이들, 그리고 일본 대사관 앞에 저것도 반일 행동, 다 제가 볼 때는 배후에는 북한 노동당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들의 배후를. 그리고 저들이 요 근처에 숙소가 있는데 그 숙소에서 어떤 사상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럼 매일 저렇게 이제 쇼를 하고 난 뒤에 저걸 사진을 찍고 해갖고 보고를 합니다.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미국 대사관에서 우리도 철수를 할 거 아닙니까? 어젯밤에 아군 스파이가 저한테 사진을 한 10장 보냈어요. 이거 보니까 이 미국 대사관에 우리가 2016년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평화로운 때, 그리고 이제 저 민중민주당 아이들이 미군 철가라 이제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또 이 한미동맹 강화를 내걸고 하는 부분은 사진을 한 10장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는데 귀중한 자료입니다. 귀중한 자료. 그래서 그 사진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불의에 저항하고, 불의는 저항뿐만 아니고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이곳이 이제 평화가 되는 이런 모습이 사진 파노라마처럼 사진을 보았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런 사진을 보면서 우리의 애국적 활동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었다는 것, 그런 기록의 역사가 남겨질 날도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저희들이 강남의 삼성전자 사옥 앞에 가서 MBC 광고 중단하라. MBC는 광고를 중단해야 됩니다. 이거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광고를 수십 년, 몇십 년째 주고 있는 삼성, 뭔가 전략적인 고민뿐만 아니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독사
새끼들을 기르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독사에게 물을 주는 것은 물을 주는 자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MBC에 광고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 MBC 광고를 꺼내야 됩니다. 그래야 MBC가 정신을 차리고 MBC 기자들이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광고를 주는 것이 MBC를 돕는 게 아니고 광고를 주는 게 MBC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MBC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적대하면서 공격하고 셀바 신고 욕설이나 하고 이 인간들입니까? 이건 기자도 아닙니다. 이거 언론사도 아닙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방송도 이러지도 않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기업들의 MBC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2시입니다. 2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삼성 날씨도 좋습니다. 강남역 8번 출구로 오셔갖고 삼성 본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집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따 2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젯밤에는 우리 김종민님 그리고 애국 엄마가 또 기나긴 겨울밤을 지켰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침 일찍 또 애국 엄마가 또 초소 건물을 쓰고 있고 우리 성남 송화제 와서 아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